안녕하세요. 곧 하나이의 엄마가 되는 30대 여자입니다. 기존의 다른 사연과는 다르게 개념을 상실해버린 시모와 절연한 이야기를 들고 여러분을 찾아뵙게 되었는데요. 도대체 어떤 시댁이었기에 절연까지 하게 된 것인지 분노 유발 가득한 이야기 한번 들어보실래요? 결혼할 때부터, 아니 연애 시절부터 남편은 시모와 정이 있는 것 같진 않았어요. 사별한 시모는 남편을 오롯이 혼자 키운 분이라 각별할 법도 한데 남편은 그러지 않더라고요. 도리어 시모 이야기가 나오면 은근슬쩍 말을 돌린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이런 말을 하곤 했습니다. 자기는 우리 엄마 신경 안 써도 돼. 나랑 결혼하는 거지 엄마랑 결혼하는 것도 아니니까 말이야. 그래도 결혼하면 한 가족이 되는 건데 어떻게 신경을 전혀 안 쓸 수가 있겠어? 우리 엄마 성격 내가 잘 아는데 자기가 한번 신경 쓰고 잘하기 시작하면 끝도 없이 바랄 사람이야. 그러니까 당신은 우리 엄마한텐 신경 끄고 나하고만 잘 살아주면 돼. 우리 엄마는 내가 알아서 할게. 왜 이런 말을 하는가 의아했는데 굳이 오래 걸릴 것도 없이 상견례 자리에서 딱 알겠더라고요. 시모는 그 자리에서부터 독보적인 존재감을 드러내기 시작했어요. 마치 세상에서 자신보다 잘난 사람은 없다는 듯 굴더라고요. 종업원을 대놓고 무시하는 것도 모자라 최종 학력이며 처녀 때는 무슨 일을 했는지 현재는 무슨 일을 하는지 등등 무례한 질문들을 쏟아내며 아나무인으로 굴었죠. 정작 가장 못 배우고 가진 것도 없는 것이 시모 본인인데 말이에요. 한마디로 그저 입만 산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거기에다 상견례 자리에서 여태 한 번도 상의한 적도 없었던 합가 이야기를 꺼내더라고요. 애들 결혼하면 한 3년 정도는 제가 끼고 살면서 이것저것 알려주려고 합니다. 요즘 애들 제대로 된 음식도 하나 못하면서 시집와서는 남의 집 귀한 아들 굶기곤 하던데 난 절대 그 꼴은 못 봅니다. 전혀 이야기도 나온 적이 없는 통보라 꽤나 당황스럽더라고요. 부모님도 당혹스러움을 감추지 못하고 있었고 전 그저 눈치만 살필 뿐이었죠. 그 순간 제가 뭐라고 하기도 전에 남편이 딱 잘라 시모의 제안을 거절하더라고요. 그러면 그냥 내가 이 결혼 안 할게. 합가할 바엔 결혼을 안 하는 게 나아. 뭐? 아들, 지금 너 그게 무슨 말이야? 그렇잖아. 나는 유정이 행복하게 해주려고 하는 결혼인데 엄마랑 같이 살면 유정이가 행복하겠어? 내 생각엔 그 반대일 것 같아서 말이야. 결혼하는 순간부터 지옥문이 열릴 건데 그럴 바엔 결혼 안 할래. 그냥 유정이랑 동거나 하면서 평생 연애나 하지 뭐. 뭐야? 넌 그게 손주만 기다리는 엄마 앞에서 할 이야기야? 그 말도 좀 하지 마. 우리는 이세 계획도 아직인데 엄마가 왜 손주를 바라고 있어? 엄마, 내가 미리 이야기하는데 혹시나 우리 유정이 시집살이 시킬 생각이면 애초에 그 생각 버려. 그냥 우리 둘이 잘 살게 지켜만 보란 말이야. 남편은 꽤 단호했고 시모도 그 자리에선 한 발 물러서더라고요. 한마디만 더 했다간 남편이 상견례 자리를 파토할 분위기였으니까요. 상견례 자리에서부터 대단한 성격을 보여주는 시모를 보고도 결혼을 마음먹게 된 것은 남편의 이런 모습 때문이었어요. 무슨 일이 일어나도 무조건 제 편이 되어줄 거란 그런 확신과 믿음이 있었습니다. 부모님도 그런 시모 밑에서 이런 남편이 자란 것이 신기하다고 말씀하시며 결혼하는 그 순간까지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다른 건 몰라도 네 남편은 좋은 사람 맞아, 딸. 우리는 네 남편 하나 보고 너 시집 보내는 거니까 다른 건 신경 쓰지 말고 네 남편만 믿고 잘 살아. 그러면 돼. 그렇게 많이 사랑하고 믿는 남편과 결혼을 했고 남편은 한결같은 모습으로 저를 지켜주었네요. 이렇듯 남편이 제 편만 들고 나서니 시모는 아들이 무섭긴 했나 보더라고요. 대신에 남편이 모르게 저를 괴롭혔죠. 결혼을 하고 난 후 신혼집 근처 상가에 수제 쿠키집 가게를 열었는데
시모는 그곳에 찾아와 진상을 부리더군요. 있는 친구, 없는 친구들을 다 끌고 와 계산도 하지 않고 커피 무한리필에 쿠키와 빵은 있는 대로 다 집어가서 먹곤 했어요. 정 여사, 그런데 먹고 싶은 거 다 가져다 먹어도 되는 거야? 그러게, 우리가 이렇게 먹으면 며느리 장사는 어떻게 해? 걱정하지 말고 그냥 마음껏 먹어. 커피야 다시 내리면 되고, 이까지 간식이야 다시 만들면 되지. 우리 며느리가 손이 빨라서 다시 다 채워놓을 테니까 갈 때 싸가지고 가서 자식들 나눠주고 해. 알겠지? 아니, 우리가 괜찮다고 하니 먹긴 먹는데 이렇게 많은 거 계산은 정 여사가 하는 거야? 계산은 무슨? 세상 어느 시어머니가 며느리 가게 와서 계산을 해? 그런 걱정은 하지도 말고 마음껏 주워 먹기나 해. 이렇듯 계산은 물론 하지 않았고 다른 손님에게 팔 것도 없이 다 먹고는 주머니에까지 챙겨가니 난감하더라고요. 거기에다 얼마나 목청껏 떠들어대는지 다른 손님분들께도 민폐가 되는 지경이었죠. 어느 날부턴 시모와 그 친구들이 가게를 방문하는 날엔 들어오던 손님들도 다시 발길을 돌려버리기 일쑤였고 손해가 이만저만이 아닌 상황이었어요. 결국 돌아가는 시모를 붙잡고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었네요. 저기 어머님, 앞으로 친구분들이랑 오시는 건 좀 자제해 주세요. 정 오시겠다면 오셔서 조금만 조용히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뭐야? 너 지금 공짜 커피 간식 먹으면서 왜 그렇게 시끄럽게 구냐고 애둘러 이야기하는 거야? 완전히 틀린 말은 아니라서 아니란 말은 못하겠네요. 제가 이때껏 말을 못해서 그렇지 어머님이랑 친구분들 오시면 다른 손님들이 들어오다가도 도로 돌아가요. 그것뿐인 줄 아세요? 묻지도 않고 배달 나갈 쿠키까지 다 쓸어다 가지고 계시잖아요. 저요, 땅 파서 장사하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자주 와서 길게는 4시간씩 가게 장사도 못하게 방해하는데 제가 더는 참을 수가 없네요. 네가 참을 수 없으면 어쩔 거야? 여기 내 아들 돈으로 연 가게 아니니? 내 아들 돈 들여 이런 가게 사장 짓이나 하고 있으면서 나한테 그 정도도 못 해준다는 게 말이나 돼? 네가 뭐라고 하든 난 매일같이 친구들이랑 와서 놀 거니까 그런 줄 알아. 시모는 아주 큰 착각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착각의 늪에서 시모를 꺼내주며 다신 오지 말라고도 못 박았네요. 이 가게 여는데 남편 돈 하나도 안 들어갔어요. 제가 원래 하던 가게 처분하고 여기로 옮겨온 거라서 돈이 들기는커녕 남았다고요. 그러니까 이상한 권리 내세우지 말고 다신 오지 말아주세요. 지나가시다가 잠시 들려서 커피 한 잔, 쿠키 몇 개 가지고 가시는 건 이해하도록 해볼게요. 웃기지도 않아. 내가 그 말을 믿을 것 같아? 그리고 그 말이 사실이라고 한들 내가 왜 네 말을 들어야 하는 건데? 너 뭔가 크게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것 같은데? 내가 시어머니고 네가 며느리야. 네가 나한테 이래라 저래라 할 자격이 없다. 이 말이라고. 어머님이야말로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것 같은데 제 가게는 제가 왕이에요. 제가 어머님이랑 어머님 친구분들 손님으로 받지 않겠다고 하면 그걸로 끝인 거라고요. 그러니까 또 찾아와서 진상짓 부릴 생각 하지도 마세요. 진상? 너 지금 나한테 진상이라고 했니? 네, 진상이라고 했어요. 어머님, 제가 어머님이랑 어머님 친구분들 때문에 입은 손해가 얼마인 줄이나 아세요? 여기 동네 장사이고 소문이 그만큼 중요한 곳인데 어머님 때문에 자주 오던 단골 손님들도 요즘 잘 오지도 않고 매출 차이가 무시할 만한 상황이 아니라고요. 그래서 배달이라도 보내려고 하니 만든 쿠키는 죄다 챙겨가시는데 장사를 할 수 있겠어요? 저도 저 살려고 이러는 거니까 더는 오지 마세요. 너 나한테 이딴 식으로 굴었다간 크게 후회할 건데 괜찮겠니? 이미 후회를 많이 해서 더할 후회도 없어요. 그러니까 와서 장사 방해나 하지 마세요. 시모는 기분이 많이 상했는지 얼굴을 붉히며 가게를 나가버렸고 가게 앞에서 이야기를 엿듣고 있던 친구분들도 양심은 있었는지 저와 눈도 마주치지 못하고 가버리더군요. 그러게
작작 좀 했다면 저도 이렇게까진 하지 않았을 텐데 먼저 양심도 없이 군이 매몰차게 나갈 수밖에 없는 입장이었죠. 시모는 모욕을 당했다고 생각했는지 화가 많이 난 모양이더라고요. 사리 판별도 못하고 남편에게 다 잃어버렸다고 들었으니까요. 애초에 남편 모르게 저를 괴롭히려 가게를 찾아온 것이면서 말이에요. 본인 스스로 가게를 들락거리며 저를 괴롭힌 걸 다 말했으니 그 결과는 굳이 듣지 않아도 뻔한 일이었죠. 여보, 우리 엄마 가게 찾아갔었다며? 도대체 왜 나한테 말을 안 한 거야? 그런 것까지 말해서 뭐해. 당신도 회사 일로 충분히 힘들잖아. 괜히 신경 쓰이게 하고 싶지 않았어. 혹시 내가 어머님 그렇게 쫓아내버려서 당신 섭섭한 거 아니지? 섭섭하기는. 오늘 엄마가 전화 와서 있었던 일 말하면서 하소연하길래 나도 한 소리 해줬어. 거기가 어디라고 친구들까지 찾아가서 방해를 하냐고 말이야. 내가 진작 알았으면 당신이 그런 말까지 할 필요는 없었을 텐데 내가 미안해. 당신이 왜 미안해. 그런 일 있다고 말 안 한 건 나야. 당신은 전혀 미안해할 필요도 없어. 당신이랑 어머님은 별개야 별개. 그래도 내 마음은 그렇지가 않아. 오늘 엄마가 아들 낳아봤자 아무 소용이 없다고 하면서 우는 소리 하는데 그 말에 마음 아프기는커녕 당신 걱정만 되더라고. 오죽했으면 당신이 엄마를 그렇게 내쫓았을까 해서 말이야. 그런 말씀까지 하셨어? 당신이라도 좀 달래주지 그랬어. 달래주기는? 내가 거기서 엄마 편 들면 당신만 더 고달파져. 그래서 안 달래주고 뭐라고 그랬는데? 뭐라고 그러긴. 난 이제 엄마 아들 아니다. 내 마누라 남편이다. 그러니까 내 마누라 가게 가서 괴롭히지 말라고 하곤 끊어버렸지. 뭐? 나도 나지만 당신도 참 대단하다 대단해. 그렇게 어머님한테 쌓인 게 많아? 그렇기도 하고 당신한테 함부로 하는 것도 싫어. 그리고 초장에 확실하게 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우리 엄마는 선을 넘고도 남을 사람이야. 저 역시 시모에게 당한 것이 있으니 남편의 말뜻을 이해 못하는 바는 아니었지만 그래도 그렇지 좀 과하다는 생각이 들기도 했어요. 하지만 경험에서 우러나오는 조언은 절대 무시하면 안 된다는 것을 깨닫게 되기까지는 얼마 걸리지 않았죠. 시모와의 일이 있고 난 후 시모는 이상하다 싶을 만큼 조용하게 지내더라고요. 그러던 어느 날 시모에게 연락이 왔어요. 마치 지금까지의 일은 다 잊었다는 듯 인자한 목소리였죠. 저기, 곧 있으면 승진이 외할아버지 기일이야. 내 친정엔 제사 챙길 사람이 마땅치 않아서 이때껏 제사 같은 건 안 지냈는데 아무래도 올해부터 챙겨야겠다. 너도 승진이한테 들어서 알지? 승진이 할아버지가 얼마나 승진이 예뻐했는지. 그러니까 네가 와서 제사상 좀 준비하거라. 이번 주 주말이다. 여태 알기론 시댁에선 제사를 지내지 않는다고 했는데 갑자기 제사를 지낸다고 한다니 그 수가 뻔히 보였지만 어쩔 도리가 없는 일이었어요. 다른 사람도 아니고 생전에 시부보다도 외할아버지가 남편을 더 예뻐하셨다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었기 때문이었죠. 주말이 더 바쁘긴 했지만 두말하지 않고 가게 문을 닫기로 했고 남편에겐 일찍 알려봤자 괜히 신경만 쓸 것 같아 당일 시댁으로 향하며 문자만 남겨놓았습니다. 장을 다 봐 시댁으로 가니 시모는 몸이 좋지 않다며 앓는 소리를 내더라고요. 왔니? 아, 그런데 이를 어쩌니? 내가 요 며칠 몸이 안 좋아서 병원도 다녀왔는데 여전히 몸이 많이 안 좋구나. 어쩌면 이렇게 뻔한 거짓말을 할 수가 있는 것인지 속아 넘어가주고 싶어도 힘든 지경이었죠. 하지만 애초에 혼자 다 할 것이라 생각하고 와서 그런지 화가 나지도 않았어요. 아, 그러세요? 그러면 들어가서 쉬세요. 어차피 혼자 할 거라고 생각하고 왔으니까요. 그래? 그러면 혼자 수고 좀 하려무나. 난 좀 쉬어야겠어. 시모는 방으로 들어갔고 방에선 TV 소리와 함께 크고 경쾌한 시모의 웃음소리가 들려오더군요. 화가 나지 않았다고 하면 거짓말이겠지만
그럼에도 좋은 마음으로 음식을 준비하려 애썼습니다. 그렇게 한참 제사 준비를 하고 있으니 화가 잔뜩 난 남편이 들어오더라고요. 시댁으로 들어선 남편은 다짜고짜 화를 내며 시모를 찾기 시작하더군요. 엄마! 엄마! 넌 왔으면 왔지. 왜 이렇게 소리를 질러? 여기 귀먹은 사람 아무도 없어, 얘. 내가 지금 소리를 안 지르게 생겼어? 외할아버지 제사를 왜 갑자기 지낸다는 거야? 그거야. 지낼만 하니까 지낸다고 그러지. 넌 네 할아버지 불쌍하지도 않아? 이때껏 제사상 한번 못 얻어 드시고 얼마나 배고프실 거야. 그래, 다 엄마 말이 맞는다고 치자. 그런데 할아버지 기일은 가을인데 왜 봄에 제사를 지내냐고. 누가 엄마 속마음 모르는 줄 알아? 집사람 괴롭히려고 일부러 없는 제사까지 만들어서 일 시켜 먹는 거잖아. 남편의 반응이 조금 과한 감이 있다고 했는데 다 이유가 있더라고요. 그렇게 남편을 예뻐했다는 할아버님의 기일은 봄이 아니라 가을이었기 때문이었죠. 어차피 들통날 거짓말까지 한 시모의 의도가 뻔하긴 했지만 이렇게까지 저를 괴롭히고 싶은 시모의 심정이 이해가 가지 않았어요. 먼저 잘못한 사람도 시모였고 욕먹을 짓을 하는 것도 시모 본인이란 걸 시모만 빼고는 다 아는 상황이었으니까요. 남편은 쉴 새 없이 시모를 몰아세우고 있었고 시모는 남편의 핀잔에 도리어 큰 소리를 치기 시작하더군요. 우리 아빠 제사 내가 챙기고 싶은 날에 챙기겠다는데 왜 네가 화를 내? 설마 내가 네 마누라 일 시켰다고 지금 이렇게 화를 내는 거니? 이때껏 힘들게 키워준 이 엄마한테? 그래, 나 우리 집사람 없는 일까지 만들어 부려먹어서 이렇게 화내는 거야. 엄마, 제발 뭐든 적당히 상식선에서 좀 해. 그래야 나도 엄마 편을 들어줄지 고민이라도 해보지. 내가 부탁했었지. 괴롭히고 싶으면 하던 대로 나나 괴롭히라고. 이 사람은 그냥 좀 내버려 두라고. 엄마가 원하는 대로 용돈도 주고 생활비도 주고 다 주는데 왜 이렇게 이 사람을 못 잡아먹어서 안달이야? 내가 원하는 대로 언제 다 해줬다고 이러니? 제가 날 가게에서 내쫓았잖아. 그것도 내 친구들이 다 보는 앞에서 말이야. 내가 얼마나 망신을 당한 줄 알아? 그건 엄마가 먼저 잘못했잖아. 장사하는 가게 가서 장사도 못하게 방해하면 쫓겨나는 건 당연한 거 아니야? 거기에다 한 번도 계산한 적도 없다며? 그거 무전취식의 업무방해야. 알아? 가족끼리 무슨 그런 단어까지 다 쓰고 그러니? 난 그저 며느리 자랑도 할 겸 가게 홍보도 할 겸 해서 간 거지. 그랬으면 계산도 하고 방해되지 않게 조용히 있다가 왔어야지. 하여튼 앞으로 이 사람 괴롭히지 마. 나 진짜 가만히 안 있어. 남편은 한바탕 호통을 치더니 제 손을 꼭 잡고 시댁을 나오더군요. 오는 내내 미안하다고 사과하는 남편을 보며 많은 생각이 들었어요. 생각보다 남편이 힘든 시절을 보냈을 수도 있겠다. 그리고 지금도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을 수도 있겠다. 내가 좀 더 이 사람을 안아줘야겠다는 생각 말이에요. 미안하다며 고개를 푹 숙이고 있는 남편을 꼭 안아주었고 좀 더 현명하게 대처하겠노라 다짐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시모에게서 연락이 오더군요. 남편이 출근하고 없고 가게에서 저 혼자 있는 시간에 맞춰 전화를 한 것이었죠. 전화 받기가 무섭게 시모는 우는 소리를 하며 하소연을 해대기 시작했어요. 내가 잘못하면 뭘 그렇게 잘못했다고? 어떻게 힘들게 혼자 키운 엄마한테 그런 말까지 할 수가 있니? 네가 듣기에도 심하지 않더니? 내가 어제 원통에서 잠도 못 자고 잠을 못 잤더니 지금 머리까지 다 아프구나. 시모는 여전히 정신을 못 차리고 저에게 남편 흉까지 보더군요. 자신이 한 짓은 생각지도 않고 피해자인 척하는 시모에게 참을 수 없는 화가 났죠. 아마 전날 본 남편의 모습도 떠올라서 복합적인 감정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 이런 이야기는 하지도 못하게 냉정하게 대하기로 했습니다.
저한테 울면서 이런 이야기하면 제가 어머님 편이라도 들어줄 거라 생각했어요. 전 어머님이 이러면 이럴수록 안쓰럽거나 불쌍하기는커녕 반감만 들어요. 너, 내가 짐작은 하고 있었지만 온정이라곤 눈꼽만큼도 없는 애구나. 어른이 이렇게 우는데 어떻게 괜찮냐는 말 한마디를 안 하니? 어머님이 저한테 어떻게 했는지 먼저 생각해 보세요. 제 입에서 괜찮냐는 말이 나올 수 있는 상황인지. 전 진짜 이해가 안 되는 게 어머님은 왜 어머님이 한 행동은 전혀 생각하지도 않고 남 탓만 하시는 거예요? 새까맣게 잊은 거예요? 아니면 전혀 잘못했다고 생각하지 않는 건가요? 어느 쪽이든 둘 다 문제가 많다는 건 확실하네요. 너, 지금 내 잘잘못이나 따지자고 내 전화 받았니? 이때까진 이런 말 못해서 어떻게 참았니? 이렇게 보물 터지듯이 불만이 터져 나오는데. 저도 이렇게까지 이야기할 생각 없었는데 어머님이 이러시는 거 보니 저절로 이런 말이 나오네요. 그러니까 다신 이런 용건으로 연락해서 괜히 사람 괴롭히지 마세요. 어머님이 아무리 울면서 하소연해도 이런 문제는 어머님 편 들어줄 생각 전혀 없으니까요. 그래? 네가 정 그렇게 생각한다면 내가 연락은 하지 않으마. 그러면 되지? 네, 이런 연락은 앞으로 받고 싶지 않네요. 그래, 네 뜻대로 해줄 테니 후회나 하지 말거라. 할 말도 다 했고 시모에게 대답도 들었는데 불안했어요. 시모의 후회라는 말 뒤엔 항상 생각지도 못한 일들이 벌어졌기 때문이었죠. 아니나 다를까 거짓말처럼 이상한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부터인가 가게 앞에 유난히 쓰레기가 많아지고 개똥도 여기저기 많더라고요. 처음엔 초등학교도 있고 아파트 단지 바로 앞이니 산책하는 애완견들이 많구나 하고 생각했어요. 갑작스럽게 생겨난 쓰레기와 오물에도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던 것이죠. 그래서 가게 앞에 대형 쓰레기통과 오물을 담아갈 작은 봉지를 준비해 놓았는데도 점점 더 쓰레기와 오물의 양은 많아지기만 하더라고요. 아침 저녁으로 가게 앞을 깨끗이 쓸곤 하는데 이상했습니다. 그래서 가게 앞을 비추고 있던 CCTV를 살펴보기로 했죠. 그리고 각종 쓰레기와 시댁에서 키우고 있던 강아지의 똥을 모아 가게 앞에 뿌리는 시모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었어요. 사이는 그렇게 망가졌어도 마지막 효는 다하자는 마음으로 용돈은 잊지 않고 드리고 있었는데 저딴 짓을 하며 제가 피땀 흘려 번 돈을 받아가고 있었다고 생각하니 피가 거꾸로 치솟더라고요. 쓰레기야, 좀 더 일찍 일어나서 치우면 그만이었지만 오물 냄새는 물로 씻어내도 그 특유의 냄새가 풍겨 매출에 손해를 입힐 수밖에 없었기도 하고요. 그 무엇보다 제가 아주 많이 화가 나 있다는 것이 가장 중요했죠. 그래서 곧바로 시모의 용돈을 끊었네요. 이토록 제가 망하기를 바라는 사람에게 더는 제 돈을 주고 싶지 않은 마음도 있긴 했지만 이 일을 해결하기 위해선 시모에게 연락을 해서 오라가라 해야 할 텐데 전화도 걸고 싶지 않았거든요. 용돈을 끊으면 저를 찾아올 것이라 확신했고 아니나 다를까 돈이 입금되지 않자 시모는 바로 가게로 찾아왔죠. 그리곤 여전히 자기가 한 짓은 생각지도 않고 뻔뻔하게 화를 내기 시작했습니다. 너, 왜 용돈 안 넣니? 아무리 우리 사이에 요즘 불미스러운 일이 좀 있었다고 해도 줄 건 줘야 할 거 아니야. 내가 몇 푼 되지도 않는 돈 때문에 여기까지 찾아와야겠어? 저도 그까짓 몇 푼 주고 말자는 생각으로 드렸었는데 요즘 장사가 잘 안 돼서 그까짓 몇 푼이 부담스러워서 못 드렸어요. 아무리 장사가 안 된다고 해도 내 용돈은 건드리면 안 되지. 장사가 안 되는 정도가 아니라 아예 손님이 없어요. 아니, 누가 가게 앞에 쓰레기를 버리고 가는 것도 모자라서 강아지 오물까지 버리고 간 거 있죠? 쓰레기야 치우면 되지만 오물 그 특유의 냄새 때문에 손님 발길이 뚝 끊겼어요. 이러다 월세도 못 내게 생겼다고요. 이런 상황인데 어머님 용돈을 어떻게 드리겠어요? 시모의 표정에선 계획대로 저의 일을 망쳐놨다는 기쁨과 그 때문에 용돈이 끊겨버렸다는 분노 등
여러 가지 감정이 보이더라고요. 가게를 망쳐놓은 생각만 했지 그게 용돈에 영향을 끼칠 거란 생각은 전혀 하지 못했던 것이었죠. 그래서 앞으로도 못 준다 이 뜻이니? 그러면 내 생활은 어떻게 하고? 남편도 생활비 정도는 드리잖아요. 우선 그걸로 생활 좀 하세요. 그리고 저도 범인 잡히는 대로 그 손해배상금 받아서 드릴게요. 범인? 손해배상? 네, 범인이 CCTV가 있다는 사실은 전혀 인지를 못한 모양이더라고요. 아니면 보긴 봤는데 가짜라고 생각했나? 하여튼 아직 저도 확인은 안 해봤는데 경찰에 신고는 하려고요. 이거 영업방해죄라서 손해배상금 물을 수 있을 텐데 그 돈 받아서 용돈 드릴게요. 아, 어머님 계실 때 신고해야겠어요. 이상하게 지은 죄도 없는데 경찰분들 오면 긴장부터 돼서 아직 신고를 못하고 있었거든요. 지금 바로 해야겠다. 시모의 얼굴은 점점 더 사색이 되어갔고 휴대전화를 꺼내 112를 누르기 시작하자 다급하게 막더라고요. 그리곤 갑자기 고해성사를 하기 시작했죠. 그럴 필요 없다. 내가 그랬으니까. 어머님이요? 도대체 왜요? 그게 그냥 네가 미워서 그랬어. 네가 시집 오기 전까지는 내 아들이 나한테 이런 적이 단 한 번도 없었는데 내 아들이랑 이렇게 된 게 전부 네 탓이잖니. 거기에다 네가 날 그렇게 무시하니 내가 화가 나지 않았겠어? 그래서 그랬다. 그러게 누가 그렇게 버릇없게 연락도 하지 말란 말 하라고 했니? 내가 분명 후회할 거라고 했는데도 넌 끝까지 나한테 사과 한마디 하지 않았으니 이런 결과는 당연한 거야. 시모는 자신이 저지른 모든 일들을 제 탓으로 돌리며 할 만한 일을 했다고 자부하고 있더군요. 차라리 그때라도 미안하다고 화가 나서 그랬다며 용서를 구했다면 저도 그쯤에서 그만했을 텐데요. 시모가 그딴 식으로 나오니 다른 방도가 없겠더라고요. 그건 어머님이 먼저 저를 괴롭혔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벌어진 거예요. 제가 어머님께 잘못을 한 것도 아니었고 시작도 어머님이 끝끝내 선을 넘은 것도 모두 어머님이 하셨는데 왜 그 모든 탓을 저에게로 넘기세요? 그리고 그 피해를 왜 제가 다 입게 만드세요? 애초에 이런 일들이 벌어진 건 제 탓이 아니라 모두 어머님 탓이라고요. 아시겠어요? 매번 네가 이딴 식으로 구니까 내가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단 걸 아직도 모르겠니? 내가 하는 모든 일에 이렇게 반기를 들고 말끝마다 사람을 가르치려 드니까 내가 그런 짓까지 하게 되고 네가 그딴 꼴까지 당하게 된 거야. 알아? 그리고 계속 처음이 어쩌고 저쩌고 그러는데 처음부터 네가 가게에서 날 쫓아내지만 않았어도 이런 일은 없었다. 그날 네가 날 무시하지만 않았어도 내가 그런 말도 안 되는 제사를 만들어내는 일도 없었을 거고 내 아들이 너만 감싸고 도는 일도 없었을 테고 오늘 이런 일도 없었겠지. 그러니까 다 네 탓이야. 아니요. 그건 어머님이 꼬인 사람이라 그러는 거예요. 보통 사람들은 처음부터 그런 비상식적인 짓을 하지도 않는다고요. 이젠 어머님이랑 누구 탓이냐고 잘잘못 따지고 있는 것도 지치고 마지막으로 한마디만 할게요. 지금 이 순간 제가 정확하게 알겠는 건 어머님이랑 거리를 두고 지내야 한다는 거예요. 어머님하고 저랑 이제 이런 유치한 신경전 그만해요. 뭐야? 너 지금 하나밖에 없는 시어머니랑 연이라도 끊겠다 이 말이야? 네 남편을 불연단신으로 힘들게 키운 나를? 그리 힘들게 키운 걸 알기에 이때까지 참아드린 거예요. 그런데 앞으론 더는 참지 않을 거니 이런 짓 하지도 마세요. 한 번만 더 이딴 짓 하시면 증거도 있겠다. 경찰에 바로 신고할 거예요. 안 한다 안 해. 며느리라고 하나 있는 게 연을 끊는다고 하질 않나. 경찰에 신고한다고 하질 않나. 내가 너 무서워서 뭘 할 수나 있겠니? 아무것도 안 할 테니까 용돈이나 제대로 넣어. 알겠어? 저한테 돈 맡겨놓으셨어요? 용돈은 제가 알아서 할 테니까 강요하지 말고 이만 돌아가 주세요. 지금 당장이라도 경찰에 신고하고 싶은 걸
꾸역꾸역 참고 있으니까요. 이해가 되지 않는 상황과 마지막까지 상식을 넘는 시모의 언행. 이것이 부디 마지막이길 바라고 또 얼마나 바랐는지 모릅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영까지 끊고 싶진 않았으니까요. 하지만 시모는 끝까지 가더군요. 이번엔 치졸하게 숨어 괴롭히는 것이 아닌 대놓고 돈을 요구하기 시작하는데 그 이유가 더 기가 막히더군요. 예, 나 돈 좀 다오. 네? 돈이요? 무슨 돈이요? 너 내 덕에 다시 매출 올랐을 거 아니니? 그러니까 나한테 돈 좀 주려무나. 내가 꼭 사고 싶은 게 있어서 그래. 그제야 제가 큰 잘못을 저질렀다는 생각이 들더군요. 사이가 좋지 않아 연락은 하지 않아도 용돈만큼은 꾸준히 드리고 있었거든요. 그건 마지막 효심도 도리도 아니었어요. 그저 같은 여자로서 지금껏 혼자 남편을 힘들게 키웠을 시모가 안쓰러워서 줬던 것인데 그것이 저를 돈줄 정도로 여기게 되는 원인이 될 거라곤 생각 못했던 거죠. 이 정도로 염치가 없을 거라곤 생각조차 못했는데 남 탓을 할 것도 없는 상황이었네요. 혹시 제가 어머님께 빌린 돈이 있었나요? 아니면 맡겨놓은 돈이라도 있으세요? 아무리 제가 어머님 며느리라고 해도 이런 식으로 돈 달라 요구하는 건 좀 아니지 않나요? 아니긴 뭐가 아니야. 자식된 도리로 부모가 돈 달라고 하면 군말 안 하고 주면 되는 거야. 도대체 뭘 사려고 이러는 건데요? 말이나 좀 들어볼게요. 그게 가방 사려고 그런다. 너도 알지? 에르 땡땡. 뭐라고요? 그 가방이 얼마인 줄은 알고 그러세요? 알지. 내가 그저께 백화점 가서 다 알아보고 왔어. 너도 알지? 희자. 글쎄 이번에 희자가 며느리한테 명품 가방을 받았다고 하더구나. 어찌나 자랑질을 하는지. 누군 며느리가 없나 얼마나 눈꼴 시렸는지 아니? 그래서 나도 하나 사려고. 희자랑 똑같은 급 사는 건 말도 안 되고 그보다 더 비싼 걸 사야 하지 않겠니? 너 귀찮게 같이 갈 필요도 없고 그냥 돈만 주면 된다. 그 순간 며느리에게 명품 가방을 받았다는 그 친구분의 이야기를 하던 시모의 말이 떠올랐어요. 그 친구분은 아들 집으로 오가며 육아는 물론이고 살림까지 다 살펴주고 있다며 자기는 그렇게는 못한다고 엄포를 놓았던 것이 말입니다. 희자도 멍청하지 않니? 이 나이 먹고 그게 무슨 생고생이야? 며느리한테 다 하라고 하면 되지. 굳이 아들네 오가면서 애 봐주고 살림 살아주고. 그런다고 자식들이 부모 고생하는 걸 알아줄 것 같니? 그러다 몸이라도 아파봐라. 그대로 버림받는 거야. 아픈 순간 요양원 신세나 지게 될 거라고. 하여튼 난 너희 애 낳는다고 해도 절대 봐줄 생각 따윈 없으니 너희가 알아서 낳고 알아서 키워. 알겠니? 그분 며느리는 그분의 호의가 있었기에 감사한 마음을 담아 선물한 명품 가방이었을 텐데요. 시모는 저를 괴롭히기만 했으면서 그 비싼 가방을 받겠다고 우겨대는 꼴이 참 황당하더군요. 그나마 남아있던 안쓰러운 마음도 송두리째 사라지는 순간이었네요. 어머님, 전 그런 돈 없어요. 아니, 있다고 해도 그딴 곳에 쓰라고 줄 생각은 전혀 없어요. 뭐야? 그러면 나보고 그 옆에 내 명품 가방 들고 다니는 꼴을 그냥 구경만 하란 이 뜻이야? 그 친구분은 며느리한테 워낙 잘하셨나 보죠. 그때 말하는 거 들어보니 힘든 며느리 도와주느라 날마다 아들 집에 가서 아이도 돌봐주고 집안일도 해주고 했다면서요. 그 친구분은 그렇게 도움이라도 주셨지. 어머님은 저한테 어떻게 하셨어요? 어떻게 해서든 괴롭히려고만 하고 가게 망하라고 쓰레기 투척이나 하고. 어머님 같으면 어머님한테 그런 큰 돈을 내놓고 싶겠어요? 심지어 고작 가방 하나 때문에요? 저는 절대 그런 짓 못하니까 그런 줄 알고 어머님이 포기하세요. 절대 안 된다고 하자 시모는 난동을 피우기 시작했습니다. 기껏 만들어 잘 포장해 놓은 쿠키들을 집어 던지는가 하면 의자도 넘어뜨리며 화를 내더군요. 이게 진짜 보자 하니까 끝까지 건방지게 굴어.
내가 이참에 너 그 버르장머리부터 뜯어 고쳐주마. 니까짓 게 뭔데 돈을 준다 만다 헛소리야? 제 돈이니까 제가 준다 만다 결정하는 건 당연한 거 아니에요? 어머님이 아무리 이렇게 난동 피워도 전 절대 돈 안 줄 거니까 그런 줄 아세요. 그리고 지금 이렇게 행동하는 것도 다 찍히고 있으니까 다 변상을 각오나 하시라고요. 뭐야? 난동, 변상? 이게 아직도 정신 못 차리고 입을 함부로 놀리지? 너 같은 건 매가 약이야, 매가. 고함을 지르던 시무는 제 얼굴로 손바닥을 내리쳤고 제 얼굴은 붉어지고 있었죠. 정신이 번쩍 들더라고요. 웬만하면 연을 이어가고 싶었던 마음에는 금이 간 지 오래고 더는 이런 식의 관계는 끊어야겠다는 확신이 들었어요. 제 마음처럼 엉망이 되어버린 가게를 천천히 돌아보고는 시무를 똑바로 보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제 우리 연 좀 끊고 살아요. 더는 이렇게 사는 것도 지긋지긋하고 어머님, 아니 그쪽 얼굴 보고 싶지도 않네요. 뭐라고? 너 지금 나한테 그쪽이라고 했니? 네, 제가 정성껏 꾸린 가게에 이렇게 번번이 피해만 주고 심지어 제 얼굴에 손까지 댄 사람한테 언제까지 어머님이라고 하면서 떠받들 거라 생각했어요? 이젠 저한테 그쪽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저 제발 안 보고 살았으면 하는 그런 사람일 뿐이라고요. 너 감히 나한테 이따위로 하고도 내 아들과 계속 같이 살 수 있을 거라 생각하니? 네, 그럼요. 제가 지금 그쪽한테 연 끊자고 했지 남편이랑 이혼한다는 말이 아니니까요. 아주 큰 착각을 하는구나. 네 남편이기 전에 내 아들이야. 내가 네가 지금 나한테 한 짓 다 말하면 내 아들은 너랑 당장 이혼하자고 할 거라고. 아, 그래요? 그건 두고 보면 알겠네요. 확신을 하고 있는 시모가 보는 앞에서 남편을 불렀고 상황을 전해들은 남편은 바로 가게로 오더라고요. 시모는 남편을 붙잡고 피해자인 양 하소연을 늘어놓기 시작했습니다. 아들, 글쎄 얘가 나한테 뭐라고 한 줄이나 아니? 나한테 연을 끊자고 하더라. 그것뿐인 줄 알아? 나한테 그쪽이란다, 그쪽. 어떻게 나한테 그딴 말을 할 수가 있어? 너 당장 이혼해라. 난 우리 아들이 저딴 여자랑 사는 거 보기 싫다. 내 눈에 흙이 들어가도 싫어. 엄마 말대로 우리 아들 이혼할 거지? 그럴 거지? 남편은 듣는 둥 마는 둥 하며 시모가 한껏 난동을 부려 엉망이 되어버린 가게와 빨갛게 부풀어 오른 제 뺨을 살펴보더군요. 그리곤 시모를 무섭게 바라보며 입을 열기 시작했어요. 엄마, 이 사람 때렸어? 이 가게도 이렇게 만든 거고? 그래. 내가 화가 나서 그랬어. 제가 나한테 얼마나 심하게 굴었으면 내가 이런 짓까지 했겠어? 우리 아들은 엄마 이해하지. 엄마 원래 이런 사람 아니란 거 우리 아들이 더 잘 알잖아. 시모는 여전히 당당했고 남편은 그 모습이 더욱 화가 난다는 듯 고함을 지르기 시작했어요. 엄마, 내가 좀 하지 말라고 그렇게 말했잖아. 내가 그렇게 부탁을 했는데 엄마는 그냥 가만히 있는 게 그렇게 힘들어? 그 가방이 얼마인 줄이나 알아? 한두 푼짜리도 아니고 그 가방 안 사준다고 이렇게 난동을 피우는 사람이 어딨어? 그리고 엄마가 그 비싼 가방을 받을 만한 짓은 했어? 아니, 오히려 엄마는 가방을 사들고 와서 내 아들이랑 살아줘서 고맙다고 감사 인사를 해도 모자랄 판국이야. 알아? 아들, 너까지 엄마한테 이러기야? 엄마가 뭘 그렇게 잘못했다고 이렇게 화를 내? 이 엄마가 널 얼마나 고생하면서 키웠는데 그 정도 가방이 뭐라고? 엄마가 그 정도 가방값만도 못한다고 생각하는 거야? 널 이날 이때껏 혼자 키운 이 엄마가? 제발 그 말 좀 그만해. 나 결혼하기 전에 틈만 나면 그 말하면서 나한테 돈을 얼마나 뜯어갔는지 기억 안 나? 그리고 아빠는 엄마 그 말도 안 되는 씀씀이 때문에 아빠가 엄마 빚 감당하느라 낮에는 회사 다니고 밤에는 화물차 운전하다가 결국 졸음운전으로 돌아가신 거 기억도 안 나냐고. 그만큼 뜯어가고 사람 하나 잡았으면 됐지.
왜 아직까지 정신 못 차리고 이러는 건데? 나까지 이혼시켜야 엄마 속이 후련하겠어? 꼭 그렇게까지 만들어야 엄마가 만족하겠냐고. 그간에 울분이 올라오는 듯 울먹이며 말하는 남편을 보는데 저까지 눈물이 핑 돌더라고요. 사연이 있을 거라 생각했지만 이런 사연이 있다고 생각지도 못했던 터라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저도 이렇게 마음이 아픈데 오히려 당사자인 시모는 아무렇지 않은 표정으로 콧방귀까지 끼며 도리어 화를 내더라고요. 참나, 내가 뭘 어쨌다고 그때 이야기까지 꺼내는 거야? 내가 네 아빠한테 새벽같이 운전이나 하면서 돈 벌어오라고 등이라도 떠밀었니? 아니잖아. 네 아빠가 혼자 오바해서 그렇게 돈 벌고 다니다가 사고 난 걸 왜 내 탓을 하는 거야? 그리고 너도 그래. 네가 나한테 돈을 주면 얼마나 줬다고 이렇게 고함을 질러? 누가 들으면 수백억이라도 준 줄 알겠다. 어른만 아니라면 한 대 올려붙이고 싶은 심정이었어요. 엄마라는 사람이, 아니, 사람이 어떻게 저딴 말을 아무렇지 않게 할 수 있는 것인지 화가 나더라고요. 저는 화가 나 몸이 떨려오는데 남편은 오히려 시모의 말로 인해 모든 것이 정리가 되었다는 듯 후련한 표정이더군요. 들을 말을 들었으니 더는 고민할 필요가 없다라는 얼굴이었어요. 그리곤 그 정리가 된 마음을 표현하기 시작했습니다. 나는 그래도 엄마가 날 낳아주고 날 키워줬으니까 마지막까지 엄마 놓지 않고 잘 살아보려고 했어. 그런데 더는 아니야. 난 적어도 엄마가 반성이란 걸 조금이라도 하는 줄 알았는데 지금 말 들어보니까 그것도 전혀 아니구나. 그래, 엄마 말이 다 맞는다고 치자. 엄마 말대로 엄마는 아빠 등 떠민 적도 없고 내가 엄마한테 수백억까지 주지도 못했어. 우리가 다 잘못했다고 칠 테니까 엄마랑 나 이제 그만 보고 살자. 엄마는 엄마대로 살아. 나는 나대로 살 테니까. 아들, 너 지금 그 말 진심이야? 진심이야. 난 이제 엄마랑 그만 보고 살고 싶어. 엄마가 아빠랑 나까지 망쳐놓은 것도 모자라 이 사람까지 망쳐놓는 건 절대로 못 봐. 그렇다고 엄마 하나 때문에 이 사람이랑 이혼도 절대 못하니까 엄마랑 연을 끊을 수밖에 없잖아. 앞으로 우리한테 연락도 하지 말고 찾아오지도 마. 지금껏 엄마 하는 행동 다 받아준 거랑 돈 벌기 시작했을 때부터 준 돈만 해도 낳고 키워준 값은 다 했다고 생각하니까. 엄마한테 미안한 감정도 없어. 그러니까 괜한 동정심 유발할 생각도 하지 마. 그러면 그럴수록 화만 더 날 것 같으니까 말이야. 끝내 남편의 입에선 연을 끊자는 확실한 말이 나왔고 시모는 다시 난동을 피우기 시작했습니다. 저를 향해서 말이죠. 이게 다 너 때문이야. 너 같은 게 우리 집에 시집와서 내 아들이 이렇게 변해버린 거라고. 내 아들 내놔. 내 아들 내놓으라고. 시모의 난동에 남편은 다시 시모에게 화를 내려고 했지만 전 그런 남편을 말렸어요. 그리곤 제가 나서 시모의 입을 막아버렸죠. 못 들었어요? 그쪽 아들이 그쪽 말고 나랑 산다고 하잖아요. 그러게, 뭐든 적당히 좀 하지 그랬어요. 얼마나 아들을 못 살게 굴었으면 하나뿐인 아들이 이렇게까지 하겠냐고요. 난 아무 잘못도 하지 않았어. 이 모든 게 다 네가 내 아들을 홀려서 이런 거라고. 아직도 모르겠어요? 내가 아니라 그쪽이 이 모든 상황을 만든 거예요. 하나부터 열까지 난 잘못이 없다. 당연히 너희는 나한테 이렇게 해줘야 한다는 그 파렴치하고 양심 없는 생각이 이런 상황까지 만든 거라고요. 그러니까 당장 여기서 나가주세요. 더는 얼굴 보고 싶지도 않으니까요. 이년이 진짜? 시모는 다시 저에게 달려들었지만 남편은 그런 시모를 붙잡아 쫓아내더군요. 다신 찾아오지도 말란 말과 함께 말이죠. 내가 너희 없으면 못 살 줄 알아? 나 혼자서도 잘 먹고 잘 살 거니까 나중에 유산 타령하면서 찾아오지나 마. 알겠어? 시모는 쫓겨나면서도 악다구니를 썼고 그 후 저흰 집도 옮겨버리고
가게도 옮겼습니다. 전화번호는 차단을 했고 시모도 더는 찾아오지 않더군요. 그리고 들어오는 이야기엔 시모는 하나 남은 시댁을 팔아 잘 먹고 잘 살고 있다고 하더군요. 몇 푼 안 되는 돈을 믿고 갖은 사치란 사치는 다 하고 그나마 남아있던 주변 사람들을 무시하는 것도 모자라 막말을 해대 남은 사람도 없다고 하고요. 사람은 변하지 않는다고 참 한결같이 잘 사는구나 하며 시모를 잊고 지내던 어느 날이었어요. 모르는 번호로 연락이 오더라고요. 병원이었어요. 시모가 몸이 좋지 않아 병원에 입원해 있는데 간호가 필요한 상황인가 보더라고요. 그러면서 시모가 남편과 저를 찾는다고요. 고민 끝에 남편에게 모든 사실을 알리기로 했어요. 아무래도 제가 결정할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했으니까요. 여보, 병원에서 연락이 왔는데 어머님 많이 아프신가 봐. 옆에서 돌봐줄 사람이 필요하다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 할까? 그래? 언젠가 이런 날이 올 거라 예상했었잖아. 내가 내일 가서 요양원 모셔다 드리고 올 테니까 당신은 신경 쓰지 마. 난 괜찮은데 당신은 괜찮겠어? 다 자업자득이야. 그러게 기운 있을 때 적당히만 했어도 우리가 이렇게까지 했겠어? 나도 나지만 당신 괴롭힌 것만 생각하면 아직도 화나. 그리고 이 상황에서 병수발이나 들 거였으면